전 세계 금융시장이 마침내 CPI 영향권에 진입했습니다. 이 CPI는 작년에 이제 예상치를 상회했냐 하회했냐에 따라서 심지어 나스닥 지수를 하루 만에 5%, 막 다우지수 7%, 막 이렇게 움직였던 정말 A급 태풍의 영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첫 미국 CPI를 1박 2일 앞둔 시점에서 연준 쪽집게 기자 내지는 연준 민간 대변인이라는 이런 닉네임이 붙은 월스트리트 저널의 닉 티밀하우스가 컬럼을 올렸는데요. 일단 제목이 연착륙이냐 경착륙이냐 무착륙이 문제로다, 이렇게 저는 의역을 했는데, 여기서 좀 설명이 좀 필요한 부분이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비행기 타고 이제 가다가 공항에 착륙할 때 보면은 진짜 살포시 이렇게 활주로에 내리는 게 연착륙이고, 뭐 요즘은 사실 이런 경우 거의 없지만 활주로에 그냥 급하게 그냥 슝 하고 내려와가지고 꽈당 하고 비행기가 거의 바퀴 터질 듯이 세게 내려오는 게 경착륙이라는 용어인데요. 뭐 영어로는 소프트 랜딩, 하드 랜딩 뭐 이런 겁니다. 근데 이제 경제학에서는 하여튼 높은 곳에서 내려오는 그런 상황을 디스크라이브 할 때 이렇게 쓰는 표현이고, 지금은 이제 인플레이션이 현재 소비자 물가 기준 6%대에서 연준 목표치 2%대까지 어떻게 내려오느냐, 그거를 이제 표현을 빗대는 건데, 만약에 연착륙을 한다 그러면은 미국 소비자 물가가 6%대에서 올해 매달 한 0.3에서 0.4%씩 떨어지면서 연말이 되면은 이제 스무드하게 딱 2%대 바로는 아니더라도 한 3% 초반 정도까지 이렇게 내려온다. 그러면 이게 쓱 연착륙이 되는 거고요. 다음에 이제 경착륙은 갑자기 이게 6%대에서 뚝 떨어져 가지고 5월 달에 소비자 물가가 갑자기 절반 수준, 한 3.5 막 4점 초반대까지 팍 내려오고, 그러면 이제 경기 침체가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제 실물 경제랑 기업 실적이 다칠 게 뻔하기 때문에 지금 월가에서는 당연히 연착륙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가 침체되지 않도록 인플레이션이 연착륙을 하면서 연준이 올해 연말 혹은 내년 상반기라도 금리를 다시 내려주면은 너무 땡큐다, 이런 시나리오죠. 근데 이번에 닉 티밀하우스 연준 출입 기자가 경착륙이든 연착륙이든 지금 둘 중에 어떤 거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일부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는 최근에 고용, 소비 이런 지표들이 워낙 강해가지고 이러다가는 아예 무착륙, 그러니까 이제 활주로 부근에 내려오지도 않고 그냥 착륙도 아니죠. 그러니까 그냥 인플레이션이 내려오지 않고 그냥 그대로 고공행진을 쭉 그냥 수평 비행을 할 수도 있다는 소리죠. 만약에 이렇게 되면 연준이 또 어떤 스탠스를 취할까요? 또 이거 막 주먹이 막 근질거리는 거지, 막 뻔하죠. 강제로 그냥 돌풍을 일으켜서라도 그 비행기 막 흔들어가지고 경착륙이든 연착륙이든 하여튼 무조건 땅바닥으로 잡아 끌어내리는 거죠, 뭐. 그러면서 이제 티밀하우스는 연준이 현재 우려하는 것은 고용이 너무 좋아서 사람들의 급여가 올라가고, 그래서 가계의 총소득이 또 상승을 하면은 기업들이 자신 있게 고객에게 더 높은 상품 가격을 전가할 수 있다는, 바로 이게 인플레이션의 최악이라고. 또한 이제 최근 미국 소비 트렌드를 볼 것 같으면 상품에서 노동집약적인 서비스 쪽으로 이제 수요가 이동을 하면서 고용주 입장에서는 서비스 업종 근로자 수를 더 늘릴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경제학에서 구스 앤 서비스 있잖아요. 이게 바로 재화와 서비스 이쪽인데, 미국 GDP에서는 재화를 이제 상품이라고 하고 반대편에 있는 서비스 쪽이 GDP 성장률에 더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이럴 경우에 미국 인플레이션은 앞에 말한 대로 연착륙이든 경착륙이든 아예 착륙할 생각도 없이 그냥 계속 고공 비행을 그냥 무착륙으로 쭉 날아갈 수 있다는 그런 경고죠. 그럼 연준은 그놈의 인플레이션 2% 목표치 이거를 어떻게든지 달성하기 위해서 금리 인상의 폭을 더 높이는 식으로, 여기서 추가 긴축 때리는 식으로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게 바로 비행기에 돌풍 일으켜가지고 땅바닥으로 끌어내리는데, 돌풍 맞으면 비행기가 연착륙할 확률이 더 클까요? 경착륙할 그런 우려가 더 클까요? 근데 이게 뭐 경제학적으로 또는 뭐 미국 성장과 물가의 어떤 관계 이런 거 서베이 해보면은 뭐 뻔히 나오는 그냥 다 진짜 그냥 이론적인 소리인데, 왜 하필 이거를 연준 출입기자 닉 티밀하우스가 그것도 CPI 나오기 바로 하루 전에 이런 걸 다시 강조하는지. 그래서 좀 생각을 해보면은 혹시라도 얘네들 뭐 연준이 알았으면 당연히 닉 티밀하우스도 같이 알았다고 봐도 무리는 아닌데, 하여튼 이번 1월 CPI 결과를 자기네들끼리 미리 다 보고서 이거 예상치보다 너무 높게 나왔네, 이거 만약에 있는 그대로 그냥 공개되면은 시장에서 충격받을 수 있는데,
그러면은 닉 티밀하우스가 저렇게 월스트리트 저널에 컬럼을 써가지고 미리 좀 약간 좀 겁을 준 다음에 뭔가 이제 심장마비 안 오게 물에 들어가기 전에 여기 심장에서 먼 것부터 찬물 묻히듯이 약간 그렇게 지금 이게 하는 작업이 아닌가 약간 의심이 듭니다. 그 다음 이제 월가도 그리고 외신들도 전부 이번 CPI 결과를 앞두고서 좀 긴장 모드가 뭐 역력한데요. 일단 현재 컨센서스는 정확하게 말씀드려서 CPI 그 컨슈머 프라이스 인덱스 소비자 물가 지수 그 인덱스로 환산한 전년 동월 대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6.2% 여기가 지금 예상치입니다. 그리고 전달 대비해서는 0.4% 상승했을 것으로 내다봅니다. 그리고 바로 전달에 대비해서는 0.4%가 상승했을 것으로 그렇게 내다봅니다. 여기다가 식료품하고 에너지 비용을 제외한 코어 CPI, 우리말로 근원 소비자 물가의 경우는 지난 12월에 5.7% 증가에 비해서 이번에는 역시 둔화된 5.4% 상승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일단 근데 앞에 닉 티밀하우스도 얘기했지만 바로 직전 결과 헤드라인이 6.5, 근원이 5.7이면은 이게 갭이 한 0.8% 정도 되잖아요. 근데 이번 예상치가 헤드라인 6.2에 근원 5.3면은 여전히 갭이 0.8%포인트 정도를 유지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인플레이션의 하락기에는 항상 이 차이가 좀 좁혀지면서, 즉 식료품과 에너지 비용을 빼도 비슷하게 같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는데 아직 그런 현상은 적어도 이번 결과에는 기대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일단 최근 월가에서는 뭐 또 일부러 앓는 소리 뭐 하는 건지 아니면 갑자기 또 조울증이 도졌는지 하여튼 인플레이션 하락은 아직 일시적이라고 봐야 된다. 그렇게 충분히 의심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결국 다시 날씨 풀리고 사람들의 소비와 경제 활동이 활발해지면은 물가가 다시 리바운드, 즉 재상승할 수 있다는 경계감, 이게 또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크롤 인스티튜트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메건 그린 같은 사람은 현재 대부분의 경제 분석가들과 정부 측 인사들이 인플레이션은 일방적으로 진전, 그러니까 압력이 줄어들면서 부담이 내려가는 그런 하락 쪽으로만 다 가정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경고를 했고요. 다음 인프라캐피탈의 CEO 제이 핫필드는 지난 4분기 내내 인플레이션을 낮췄던 원인이 바로 중고차였는데 최근의 데이터를 보면은 이게 다시 반등을 하고 있다. 또 그리고 당시에도 중고차 가격이 하락을 한 게 아니라 중고차 가격 상승률로 측정하는 중고차 인플레 지수가 둔화된 것이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CPI도 마찬가지예요. 소비자 물가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둔화되는 거. 그 소비자 물가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이 작년 7월에 9.1%, 그게 피크였다는 거죠. 그래서 소비자 물가가 절대 감소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 증가세가 줄어든다고요. 이어서 나벨리어 앤 어소시에이츠의 창립자 겸 CIO 최고 투자 책임자 루이스 나벨리어는 이번에 CPI에서 가중치가 올라간 주거비 쪽에서 눈에 띄는 변화는 작년 11월부터 연말까지 렌트비가 미국에서 급등했다는 점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그래서 지난 FOMC에서 파월 의장이 계속 이 주거비 쪽을 언급하는 것으로 봐서는 이쪽에서 인플레이션이 꺼져야 드디어 연준도 안심할 것이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다음 호라이즌 인베스트먼트의 CIO 스캇 레드너는 이번에 CPI의 가중치 변경이 뭐 비록 있었지만 이거 어제 내일 뉴스에서 미리 말씀드렸는데 현재 시장에서는 분명 비주택 서비스업종 인플레이션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여기다가 상품발 인플레이션도 1월 달에는 분명히 하락을 했었다. 그래서 나름 이번 CPI가 예상보다 강하게 반등 나올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확신에 찬 입장입니다. 자, 오늘의 외국계 리포트는 JP모건에서 아시아 하이드로젠, 우리말로 아시아 수소 시장에 대한 분석 보고서를 내놨는데, 일단 여기 전제가 미국 IRA, 그 인플레 방지 법안에서 제공되는 세액 공제가 올해 2023년 통틀어서 미국 내의 투자를 더욱 가속화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이제 깔려 있고, 여기다가 유럽연합의 넷 제로 산업법, 이것도 이제 곧 제정이 되고, 이거는 이제 아시아 수소 산업의 규제 불확실성의 해소로 연결된다고 해서 역시 또 투자의 긍정적인 모멘텀이라고 합니다. 거기다가 또 이제 중국 시장 얘기가 빠질 수가 없는데, 사실 중국이 뭐 2025년까지인가 그 상용차들 80%를 친환경차로 전환한다는 계획 그 발표했다고 전해드렸잖아요. 그때 이제 제가 아무래도 중국은 여기서 친환경차 전환이라는 게 거의 전기차에 의존을 할 것 같다고, 그리고 중국 내에서 아직 수소차는 인프라가 이게 갈 길이 너무 멀다 얘기했었는데, 오늘 JP모건에서는 아니라고, 올해 중국에서 FCEV, 요건 이제 Fuel Cell Electric Vehicle, 우리말로 수소연료 전지 자동차, 이 판매가 올해 중국 정부의 보조금을 등이었고
2배 이상 판매가 늘어날 걸로 보네요. 그러면서 JP모건에서는 아시아 수소업종 탑픽으로 CIMC 엔리크, 이거는 홍콩에 있는 그 저장 설비 관련 기업이고요. 다음 두 번째로 우리 두산 퓨얼셀을 꼽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일본의 IHI 코퍼레이션, 이렇게 세 종목을 탑픽으로 선정했고요. 그리고 미국의 플러그 파워, 그리고 영국의 ITM 파워, 이것도 역시 선호 종목에 리스트업을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 두산 퓨얼셀의 경우는 투자 의견은 오버웨이트, 즉 비중 확대에다가 목표가는 45,000원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갑자기 또 모간 스탠리가 튀어나오는데, 바로 그 일본계 미쓰비시 UFJ 은행이 대주주인 모간 스탠리 리서치에서는 우리 두산 퓨얼셀에 대해서 목표가를 3만원, 그리고 투자 의견은 언저웨이트, 즉 비중 축소 의견으로, 아니 오늘 34,700원인데 목표가 3만원은, 그리고 여기다가 비중 축소 의견이면 이거 공매도 지령 아니에요? 참, 근데 이렇게 JP 모간하고 모간 스탠리가 똑같은 종목에 대해서 완전히 상반된 투자 의견은 또 드문 일인데, 비록 지금은 아무 상관없지만 원래 현재 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창설되기 전에는 미국에서 모간은행이라는 데서 그 중앙은행 역할을 했었는데요. 그 모간은행이 우리 럭키금성이 LG, GS로 나눠진 것처럼 그 모간은행이 둘로 나눠진 게 이 JP 모간하고 모간 스탠리거든요. 런하 반갑습니다. 여러분, 그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주식 투자하세요? 그래서 아니요? 그랬더니 에라이, 그럼 당신은 금융 문맹이야. 이렇게 동학개미들 주식시장이라는 전쟁터로 정말 사지로 내몰고, 그리고 또 집 사지 말고 전세도 심지어 월세로 돌리고 그 돈으로 전부 주식 사라고 했었던, 그리고 커피도 사 먹지 말고 자녀들 사교육도 시키지 말고 그 돈으로 전부 주식하라고 그러던 바로 그 미국인 제이씨, 올라도 사고 떨어져도 사고 주식은 파는 게 아니라 무조건 사기만 하는 거라고, 그렇게 가치 투자, 장기 투자하면 무조건 돈 번다고 전 국민을 가스라이팅 하던 바로 그 사람. 그리고 제가 매불쇼에서 당시 그딴 식으로 위험자산 주식에 올인하다가는 정말 큰일 난다고, 당시 2021년 5월 달이었는데 그때 코스피 3,100포인트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장기 투자 그거 믿고 있다간 더 위험하다고, 그러면서 제가 아는 맛이 더 무섭다고, 네이버, 카카오, SK하이닉스 이런 거 지금 너무 많이 올랐다고, 그 사람 말 믿고 무조건 들고 있으면 다 물린다고, 그 사람은 그냥 장사하는 사람이니까 걸러들여야 된다고, 그렇게 제가 경고를 했더니 바로 저에게 고소 협박을 했던, 그러다 작년에 차명 투자 의혹으로 금감원 조사받았다고 뉴스 나왔을 때 처음에는 말도 안 되는 의혹이라고 펄쩍 뛰면서 억울하네 어쩌네 막 난리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야반도주 하듯이 M 운용사 대표 이사직도 때려치고 미국으로 떠나버렸던, 그래서 그 M금융그룹은 그 M자산운용 결국 매각해버렸고 운용팀 다 와해되고 그 회사 펀드 가입한 사람들 전부 낙동강 오리알로 만들어버렸던 바로 그가 이번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지금 막 자기 이름으로 또 책을 내고 이제 본격적인 강연 및 교육 사업에 복귀한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책에는 아무리 봐도 그 대형 채널 먼 프로 무슨 교수 어디 센터장 어쩌고 그런 사람들의 추천사가 단 한 명도 없더라고요. 한때 진짜 마바라들하고 금융 장사치들이 정말 개나 소나 책 내고 지들끼리 서로 추천사 써주고 막 지들끼리 방송에서 서로 홍보해주고 막 아주 막 그냥 혓바닥으로 막 그레꼬로망을 막 하던 놈들이 이번에는 귀신같이 여기다 등을 돌렸습니다. 이 미국인 제이씨가 바로 직전에 냈던 책만 봐도 이 책을 안 보고서는 감히 동학개미 운동의 성공을 논할 수가 없다느니 지들끼리 막 재롱잔치를 해대던 그런 놈들이었는데, 이 미국인 제이씨가 금감원 조사받고 나락가고 나니까 이제는 전부 싹 등 돌려버린 거죠. 얘네들 바로 수준이 이렇습니다. 이 와중에 그 미국인 제이씨 그 본인 유튜브 채널하고 또 이번에 책 출간했다는 그 기사, 홍보기사 댓글 보니까 아직도 대표님은 애국자십니다. 대표님 덕분에 저는 희망을 갖고 매일매일 은퇴만을 기다리면서 즐겁게 살고 있습니다. 또 드디어 신간이 나왔네요. 바쁘실 텐데 이렇게 책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 자식들에게도 책 한 권씩 사줘야 되겠네요. 아주 그냥 아직도 지금 이 모양이야. 아니 정말 이래서 도파민이 지배당한다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특히 우리 대한민국의 전 세계에서 진짜 사이비 종교랑 다단계 사기가 제일 번창하기 쉬운 곳이라는 게 이게 다 이유가 있어. 하여튼 또 저런데 잘 현혹당하는 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댓글을 이렇게 좀 유심히 살펴보잖아요. 그럼 참 그렇게 그 맞춤법이랑 띄어쓰기가 다 틀려.
아니 뭐 요즘에 뭐 이런 격식 파괴 시대에 맞춤법 틀린다고 뭐 큰 죄는 아니죠. 누구나 틀릴 수 있어요. 근데 그냥 편하게 뭐 구어체식으로 쓰면서 맞춤법이나 띄어쓰기가 그냥 그 생략하고 안 맞는 거랑 굳이 정말 맞춤법을 신경 쓴다고 썼는데도 막 그 틀리는 거, 잘못 쓰는 거, 그리고 띄어쓰기 할 것도 아닌데 굳이 또 띄어쓰기 맞춰 쓴다고 괜히 칸 띄고 뭐 쉼표에 맞춤표에 아무데나 막 점 찍고 기호 달고 이렇게 막 엉망으로 그 쓴 이런 거는 딱 보면 알잖아요. 하여튼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아, 그래서 내일 뉴스는 내일 보면 너무 늦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만으로 아직 나오지 않은 오늘 뉴스도 아닌 내일의 뉴스를 매일 저녁 여러분들의 안방으로 제가 직접 배달 갑니다. 2023년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주린이분들은 아직도 도파민이 너무 많이 막 저기 교란돼 있어가지고 정말 디톡스가 필요합니다. 아, 또 제가 필요 이상으로 흥분을 했더니 이제는 밖에서 앰뷸런스 소리는 안 들리는데 문 앞에서 개 짖는 소리가 들리네요. 아, 이게 무슨 이게 지금 메타버스 세상도 아니고. 자, 내일은 드디어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 겸 미국의 CPI 발표 날입니다. 근데 올해는 참 무슨 운명의 장난인지 이번 발렌타인데이는 CPI 발표잖아요. 그리고 다음 달 그 3월 14일 화이트데이 날은 또 미국 PPI 그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가 또 잡혀 있습니다. 자, 2월 14일 화요일 먼저 정부 일정 보시죠. 내일 정부가 방위산업발전협의체 회의를 개최합니다. 지금 중국 스파이 풍선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방산 쪽이 이제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또 마침 이렇게 내일 국방 관련 빅 이벤트가 있습니다. 다음 내일 정부가 제3차 지능형 전력망 기본계획 확정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능형 전력망, 이게 바로 우리말로 스마트 그리드죠. 아니네. 스마트도 그리드도 참 영어죠. 하여튼 스마트 그리드 그리고 ESS, 요거 이제 에너지 저장 장치, 여기에다가 요즘 폐배터리 재활용 테마가 제일 최신형 업그레이드 버전입니다. 다음 내일 산업부에서 수소 모빌리티 보급 시범사업 지자체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이거 앞에서 마침 그 외국계 리포트가 아시아 수소 산업에 대해서 다뤘는데 내일 또 이 이벤트가 잡혀 있네요. 이것도 역시 뉴스 플로우에 막 도배되기 좋죠. 다음 내일 해수부는 국제해운 탈탄소화 추진 전략 발표. 이거는 이제 친환경 선박 이쪽이 증시의 테마로 연결이 되고요. 다음 내일 중기부는 중동시장 개척을 위한 민관 TF 발족 이 보도자료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사우디 그 네옴시티 관련주들 중에서 이런 뭐 건설, 원전 이렇게 중후장대 산업 쪽 말고 저는 이제 중소기업들은 사이버 보안, 빅데이터 그리고 전자결제 이쪽이 맞춤형으로 중소기업들에게 유망한 중동 테마라고 봅니다. 다음 경제지표 발표는 가장 중요한 미국 1월 CPI가 우리 시간으로 화요일 밤 10시 30분에 공개될 예정이고요. 다음 실적 발표 기업들은 한국항공우주, KCC, 펄어비스, 네오위즈, 위메이드, 위메이드맥스, SFA 반도체, GKL, 현대리바트, 현대그린푸드, 휴온스 등 각 업종 대표 기업들의 실적이 내일 또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의 내일 뉴스를 또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